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뉴욕 증시 거래일도 4거래일밖에 되지 않는 반면 국내 증시 흐름은 장 초반에 반짝 상승이 이어지는가 하더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기관의 이 매도세의 맥없이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이번 주 연말 랠리는 없었으니까 1월 효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파악해 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각 코스닥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2%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65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하락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210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시장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여기서도 구원투수로 나서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훈 차장, 사용관 차장 그리고 유영아 과장 이 세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월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이번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만 하더라도 시작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2023년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시작은 참 좋았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죠. 전강 후약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장 초반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오후 들어서 그 낙폭을 키우면서 상승 탄력이 떨어지자 결국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부분 연말 연초에는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산타랠리에 이어서 1월 효과가 일어나곤 했는데요. 과연 2023년은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연준의 상반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1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수의 발목을 잡으면서 올해는 1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신년 대체 공휴일을 맞아 휴장에 돌입했고요.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가까이,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2% 가까운 하락폭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공략해봐야 될 특징주들 함께 살펴봐야겠죠. 어제 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에도 감기약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감기약 구매 수량에 제한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약바이오주가 어제 관련주들 급등했는데요. 먼저 경남제약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감기약 사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구매 수량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자 경남제약이 감기약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장 29.85%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상승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0.86% 강보합하면서 3,51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유니온 제약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15%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조금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0.6% 가까이 하락한 50원 내린 8,2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약품 살펴드리죠. 의약품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종목으로 어제장에서는 11%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전장의 주가를 지켜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09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자는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이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는데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에 이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과 관광 비자 발급
공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과 진단키트 또 백신 관련주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경보제약입니다. 어제장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의료기기 사업을 추진해 이 사업성을 다각화 중인 기업인데요. 이거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1.5%에 가까운 낙폭 키워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5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노엔텍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로 어제장 6.39%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2%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기분 좋은 빨간불 켜주면서 6,4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PX 생명과학 살펴드리죠. 화이자 백신 관련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장에서는 2.7% 빠지는 모양새였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파란불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0.7% 하락하면서 40원 내린 5,7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드릴 특징주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판호가 발급되면서 이 한한령의 해제 가능성과 함께 최근 상승 모멘텀 가져갔던 게임 관련주 관련해서 벨로프의 흐름이 어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벨로프는 서비스 중인 뮤 레전드가 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장 29.91%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7.9% 넘게 8% 가까운 상승 흐름 예측되면서 1,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의 상승 곡선 그려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뮤 시리즈의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또 웹게임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장 7.54%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조정받으면서 3.6%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5,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SAMG 엔터테인먼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AMG 엔터 29.84% 오르면서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사의 3D 애니메이션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이 중국 OTT 공개 하루 만에 인기 급상승 순위 1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했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상승 곡선 그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74% 상승하면서 33,7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소식이 속보로 전해져 왔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핵 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상승했던 드론 관련주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죠.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지난주에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2% 가까이 빠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5,0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입니다. 퍼스텍인데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4% 넘게 빠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하락세가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2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장에서 코스피는 기관이 거센 팔자세를 보이면서 700개 넘는 종목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파란불을 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모든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지난주 이 테슬라 쇼크의 후폭풍을 받았던 2차 전지주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2.4%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 밖에 모든 종목들도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파악해 보시죠. 오늘장 SK하이닉스가 파란불을 켜낸 가운데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가 파란불을 켜내면서 약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7위와 8위 종목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 넘는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이 밖에 기아는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오직 빨간불을 켜내면서 0.35%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과 H7B는 파란불을 켜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장 스튜디오 드래곤과 셀트리온 제약이 빨간불, 그리고 이 밖의 모든 종목에는 파란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월 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시작 전에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봤을 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이 시작한 이후에도 해당 흐름이 이어질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일본 증시 같은 경우 휴장입니다. 이렇게 연말 연초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휴장인 곳도 많고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대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출발 지수가 떴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24% 정도 상승, 코스닥도 0.10% 정도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입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 흐름과는 좀 대비되는 흐름인데 바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대체 공휴일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일본 증시도 휴장이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인 가운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좀 해주는 모습이네요.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개장 상황 어떤 포인트로 짚어볼까요? 우선은 말씀하셨듯이 좀 우리나라만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글로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새해 첫 거래일은 휴장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유럽 증시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시장에 좀 아쉬웠지, 시장이 기대가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약간 그 부분을,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장 초반에는 생각보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좀 안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유럽 증시 말씀하신 천연가스가 좀 안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통화 정책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만 이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효과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1년이 12개월이죠. 그 중에서 1월 달에 수익률이 5손가락 안에 들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1월 효과라는 부분은 이제 그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난주에 연속적인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하락했는데 저가 매수 유입은 오늘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이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약간 반반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떨어지는 업종이 좀 반반 나눠지고 있는데 그나마 좀 상승폭이 제일 좀 좋은 게 운송장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SG글로벌이 3.87%, 현대미포조선이 2.58%, 현대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훈풍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도 있겠고 4분기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보면은 이제 바닥권, 그러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기 때문에 이 현대차 주가에 대한 바닥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저가 매수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키포인트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미국 쪽에서도 이제 한숨 돌렸죠. IRA 법안에 대해서 타격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도하게 반영됐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화홀딩스가 1.39%, DIH가 1.3%, 새로운 오토모티브가 1.2%, 두올이 1.08%, 서현이하가 0.87%, SR이 0.8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괜찮은데요. 한국전력이 1.55% 어제 좀 주가 많이 떨어졌었죠. 우선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는 좀 낮게 좀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올해 한국전력에 대한 이 적자에 대한 어려움이 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우선 역대 최대 인상폭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개 속으로 계속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국전 자체적으로도 내년의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종이 목재 업종도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창돼지가 12.98%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거의 4거래일 만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영통돼지가 2.95%, 무림 PMP가 1.43%, SUNL이 1.13%, 한솔홈데코가 0.9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종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G 세계물산이 지금 14.09%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시간에도 좀 굉장히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도 상승폭 좀 그렸었는데 지금 오늘 그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받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상사가 1.71%, 대성산업이 1.34%, 롯데하이마트가 1.25%, 세이브존 INC가 1%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하락하는 업종이 좀 더 많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오늘은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업종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기계장비 업종 같은 경우가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도 이 로봇주들의 지금 상승세가 지금 좋으면서 그나마 이 코스닥 업종에서 지금 앞으로 좀 달려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20.09%를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BB테크가 9.49%, 유일 로보틱스가 5.99%, 유로미카가 4.68%, 로보스타가 4.12%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우선 레인보우 로보티스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이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데 역시 삼성전자의 힘이 좀 있는 상황, 삼성전자의 그런 이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주가를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오늘 로봇주들 좀 상승폭은 계속 지금 장 초반에 어제에 이어서 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계업종 빼고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이 지금 눈에 띄는 건 없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지금 중장비 이제 반도체 업종 기업들이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진엑스텍이 2.4%, ST가 2.18%, 피델릭스가 2.01%, LB루셈이 2.01%, ITM 반도체가 1.52%, 유니테스트가 1.49%, 오버브 반도체가 1.25%, 베셀이 1.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제약주들도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조화제약이 지금 현재 10.2%의 상승세를 좀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고, 그다음에 옵투스제약이 4.01%, 신일제약이 3.61%, 파마제약이 2.08%, 리더스제약이 2.04%, 휴제리즘 1.64%, 유바이오로지스가 1.6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나이백이 1.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업종도 장초반엔 괜찮은데요. 이 옵티코가 지금 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코미디어가 7.63%, 텔콘 RF제약이 2.09%, FR텍이 1.71%, 이노와이어리스가 1.48%, 에이스테크가
1.0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IT 하드웨어 기업도 괜찮네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이제 아디넥스텍이 4.93%, 미래나노텍이 3.44%, 대주전자재료가 3.02%, 다원시스가 2.23%, 예스티가 2.18%, 또 DCNC가 2.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삼성전자 0.72%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이 0.78% 하락, 삼성바이오로즈 1.0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LG와 삼성 SDI, 현대차, 오늘 자동차, 2차전지 기업들이 그나마 좀 시장에서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가 오늘 그 실적에 대한 원래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었죠. 주가도 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약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전체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는 어제서부터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안에서 종목들 이제 크시다 시가총액도 봐야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중소형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에서는 LNF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에너지 부분 외에 물론 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형광필름이나 다른 화학 부분 쪽에서는 저는 오늘 선방할 거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가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2% 이상 오르는 기업은 없네요. 그렇다고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기업도 별로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만 지금 현재 3.23% 하락세 지금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제 배터리 쪽에서의 그전에는 좀 좋게 좀 흑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좀 시기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흑자 전환 시기도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의 수급은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2% 이상 오르는 기업은 거의 없네요. 지금 보니까 하이브가 그나마 지금 1.77%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어제 엔터주들 좋았죠. 특히 YG 엔터, 역시 신인 걸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엔터 업체들의 관심도 다시 한번 올해 첫 거래부터 나왔었는데 우선 YG 엔터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그전에 어떤 YG 엔터는 블랙핑크 그리고 하이브는 BTS처럼 어떤 한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괜히 좀 컸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제도 YG 엔터 같은 경우에 7년 만에 신인 걸그룹이 나온다고 하죠. 베이비 몬스터라고 네, 들었는데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해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43% 상승, 일렉트로닉스케가 1.05% 하락, LNF가 어제 이어서도 오늘 좀 상승세 이어갑니다. 0.27%.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1.36% 하락, HLB가 1.08% 하락, 에코프로가 0.9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0.37%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이 1.31%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상승하는 기업이 4개, 떨어지는 기업이 6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3.29%의 지금 장 초반에 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어떤 시적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나와주고 있죠. 특히 이제 2차 전지용 이쪽에서의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어떤 신규 시설 투자도 발표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대주전자 제조 외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는 말씀드렸던 어떤 그 LNF의 오늘 좀 주가 흐름은 좀 기대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M도 지금 0.93% 상승, 오늘 엔터주들 상승세 괜찮네요. JYP 엔터가 약간 좀 보합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개장 상황 살펴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잡히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터주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형 종목들과 또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개별주들까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남은 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차장님과 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장 상황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투자자 매매 동향도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사들여주고 있는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수급 쪽으로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만 좀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여주고 있습니다만 시장 어떤 포인트로 오늘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새해 들어와서도 어떤 수급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주라던가 로봇주 같은 것들 전부 다 빠졌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지개를 품는 로봇이죠. 네, 그쪽으로 일단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분들 아침에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유상증자 배정을 하면서 운영자금과 자금 지원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관련주를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대기업과 어떤 협업을 해나가고 있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자금 투자가 들어와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LG전자의 예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로보티지라던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일단은 대기업들은 꾸준하게 이 산업의 주가와는 관계없이 자금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기업은 미래의 트렌드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소비를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 기업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해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히 큰 빅 트렌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제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다거나 이런 기업들은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들어갈 때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거나 이미 대기업 쪽과 협업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압축을 해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은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ODM 쪽을 하고 있는 에브리봇 같은 업체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23%, 그 뒤로는 에브리봇이 1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삼성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각을 받으면서 일단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하는 두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으로 유일 로보틱스, 루닉 이런 종목들도 5%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죠? 이런 이슈 때문에 반짝 올랐다가 시세 주고 당일에도 빠질 수 있다. 왜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과 협업이라든가 레퍼런스가 없는 것들은 아직 좀 단순히 테마성 종목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테마지만 미래의 방향성만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시장은 오늘도 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속절없네요. 거래소 쪽에서 개인만 1,100억 사고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죠. 외국인이 350억, 그리고 기관이 740억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주로 매도는 금융투자 쪽 매도예요. 이런 쪽들은 변동성을 계속 키우는 차익 매매, 비차익 매매 거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기관이 산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금융투자가 기관의 매수 매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을 인해서 단기 거래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300억 팔고 있는데요. 많이 파는 업종들은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건 운송 장비. 어제는 많이 샀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뭐라고 드렸죠? 완성차에 대해서는 확인할 게 너무나도 많다. 이거 미국에서 리스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 준다고 했는데 과연 전체 판매 비중에서 리스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문제로 비결이 또 되는 거죠. 거기다 우호적이지 않은 환율과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같은 동급의 더 이미지가 높은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경쟁했을 때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리스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일반 소비자들한테 팔리는 일반적인 차량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같게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 선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속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운송 장비단 초반이긴 하지만 20분 경과한 시점에서 일단은 개인들만 한 1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요. 외국인 기관은 70억씩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전기전자 쪽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은 소폭,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3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딱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업종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다만 소폭 매수가 아주 소량으로 들어오는 쪽은 유통, 그리고 의료 정밀, 전기, 가스 이런 쪽들에 대해서만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사실상 20분, 15분 정도, 지금 20분 정도 시간이 경과됐는데 큰 수급의 흐름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체크할 만한 건 없다라고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오락 문화 업종이죠. 엔터 쪽도 있을 거고요. 카지노 쪽도 들어가 있을 거고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들이 포진해 있는 업종이 지금 수급이 개인들만 팔고 있네. 시장과는 반대로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디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섹터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특별한 섹터 없습니다. 대부분 소량의 매도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거의 다 파란불이죠. 시총 100위권 내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몇 개 안 보여요. 일단 삼성전자 0.7% 빠지고 있고요. 하이닉스 2.5% 일중 저가로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낮긴 하지만 둘 다 반도체 상황 봤을 때 좋을 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죠. 절대 빠졌다고 해서 살고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의견이고요. 반도체 시황이나 업황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LG에너지솔루션 약 보합 정도에 있네요.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그래도 좀 견조한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한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첫날부터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들, 역시나 2차 전지다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빠지고 있고요. LG 화학이 굉장히 강합니다. 0.7% 상승세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 지금 새해 들어왔어도 여전히 주도하는 섹터는 변한 게 없다라는 부분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밑에 삼성 SDI 1% 상승을 하고 있죠. 다만 연말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수급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언제 사야 될지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는 타이밍으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가 명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일회성 비용들이죠. 인건비, 일회성, 성과급 이런 것들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 전기차 한 분기 팔고 말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잘 팔릴 거고요. 그 입지에서 일단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에 하이니켈을 기반으로 한 하이니켈 배터리 압도합니다.
중국에 자꾸 CATL이나 BYD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입니다. 그쪽에서 NCM, 하이니켈 811 배터리 지금 양산할 때 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90% 이상의 안정적인 수율을 맞춘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811만 하고 있을까요? 훨씬 더 진보된 오브가 가치의 CMA 그리고 NCM 부반발 니켈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린 이런 배터리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 격차 장기간에 절대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으로는 현대차 지금 상승했다가 역시나 이제 윗꼬리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시세 다 반납하고 있어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일중 저가로 흐르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수급에 연동이 되는 겁니다. 어제는 그런 이슈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반짝 들어왔지만 지속성 있게 살만한 이슈인가라고 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이 이어지면서 빠지는 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2.2% 다시 흘러내리고 있어요. 카카오도 1%대 하락이고요. 이런 흐름들 자체가 일단 아직까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의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고성장주들은 아직 힘들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수급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포스코홀딩스 1.5%가량 빠지고 있네요. 포스코홀딩스 이제 뭐 철강보다는 리튬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리튬도 일단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친환경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수산화 리튬은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양극재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쪽에 있어서 특히나 필요한 물질인데 지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월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지금 당장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는데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연구에서 2025년에 양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유일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 쪽의 시황이 반등을 하면서 철광의 업황 자체가 먼저 돌아서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런 리튬, 아르헨티나 연목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0.3%가량 빠지고요. 삼성물산이 0.5% 상승. 한국전력은 어제 좀 크게 맞았죠, 사실. 이게 전기료의 상승, 인상분 자체가 애초에 산업부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그거의 4배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는 또 영업 흑자 전환은 먼 나라의 얘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오늘 올라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단순히 수급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일단 아무리 공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도 글쎄요. 엄청난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 흑자도 아닌 기업을 굳이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뭐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한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특별하게 하이브 같은 종목들 많이 올라가요.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락 문화, 코스닥의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이 되겠죠. 이렇게 큰 틀을 보고 종목들을 찾아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접근을 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과 좀 경계심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나누어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으로 오늘도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만 유일하게 사들여주고 있고요. 그나마도 거래소 안에서만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유영아 과장님과 이어갑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시장을 좀 살펴보면 수급적으로 늘 종목을 자세하게 살펴주고 계시는데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2023년도에 또 두 번째 거래이기도 하고요. 전략부터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연말에 이제 배당을 노렸던 금융투자들의 수급이 3조 정도 유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제까지 1조 5천억 정도 이제 빠져나갔는데요.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1조 5천억 더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시장이 수급적으로나마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거 이외에도 불리한 어떤 이슈들이 조금 연초부터 좀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을 보면 어제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2022년 대비해서 어제보다 코스닥 지수가 2022년도로 봤을 때 낮았던 때는 10월 11일, 10월 13일 이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연말에 빠지다 보니까 전년의 바닥 수준까지 거의 다시 내려왔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의 바닥은 신용잔고로 체크를 한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용잔고 체크를 좀 해보면 현재 신용잔고 7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10월 11일, 10월 13일보다 얼마나 더 많은 수준이냐를 본다면 3천억 원 정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신용 수준 자체는 절대적인 레벨은 부담스럽지 않은데, 코스닥 지수가 어떤 수급적인 불리함이나 어떤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에 의해서 전저점을 이탈해버리는 순간, 예를 들어 650선을 이탈하는 순간 이 신용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지수 자체로는 지금의 어떤 지수 레벨은 코스닥 기준으로 2020년 5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당시 신용잔고가 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지수는 같은데 신용잔고는 3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연말에 또 신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죠. 작년에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허용을 해줬던 신용담보비율 130%까지가 140%로 10% 늘어나면서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좀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가 신용대출 금리 또한 10% 가깝게 높아졌기 때문에 신용담보를 연장하기보다는 좀 어떤 종목을 정리해서 디레버리징을 하려는 움직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코스닥 쪽에서는 좀 수급적으로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전저점이 어떤 650선을 어떤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 없이 지지라인이 맥없이 무너질 경우에 이 이후에 패닉셀이 나올 경우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어떤 그 종목의 단순한 가격적인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올해 무조건 성장한다라는 좀 확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체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압축해서 포트를 꾸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단타성으로 테마나 모멘텀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도 방망이를 최대한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적으로는 이제 어제 하루이긴 합니다. 올해 들어서 어제 하루이긴 하지만 정말 연말부터 어제까지 수급이 상당히 좀 유동성이 메말라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가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의 매도와 개인의 디레버리징, 매물이 지금 겹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저점 패스를 지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상 이러한 시기들은 보면 이제 과거로 봐서는 또 어떤 저점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기서 결국에 수급에서 어떤 이렇게 어려운 수급 상황에서도 들어오는 종목들은 내가 잘 체크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는 시기로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IPM-SC 어제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전수검사와 격리 강화 방침에 따라서 12월 반등이 있었던 중국 리오프닝 섹터도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2차 전지나 완성차들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또
아래쪽에서 윗도를 개는 어떤 그런 수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의 어떤 피해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저는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렇게 중국 미오프닝 관련 주주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색조 성격의 화장품 쪽으로는 기관의 매수가 또 유입이 되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색조 화장품은 더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오프닝도 있지만 국내의 노마스크 이슈가 1월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슈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이패밀리 SC나 클리오 둘 다 색조에 강점이 있는 브랜드 회사인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도 어제 그 메말랐던 수급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자체의 어떤 국내 인바운드 여객수가 회복 중인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작년보다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여객이 꽤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제 기관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는 YG엔터인데요. 어제 다른 엔터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YG엔터는 어제도 힘을 내면서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은 신인걸그룹 데이비 몬스터의 대두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 쪽이나 뭐 글로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 지드래곤의 컴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컴백을 예고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쇼커버를 동반했던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재계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던 블랙핑크의 지수 씨의 솔로가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다른 멤버들도 솔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은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회사 자체로는 지배구조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양현석 대표의 어떤 그 법적 이슈도 지금 무죄를 선고를 받으면서 이러한 우려는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YG를 둘러싼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랙핑크의 재계약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걷어지면서 다시금 YG가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초기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TYM 대동 12월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제가 TYM이 최대 주주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공시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개인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마다 사실 이제 그 물량을 추려하고 있는데 사실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항상 최적의 타이밍을 찾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좀 저점인 상황에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증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TYM에서 좀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이 TYM이나 대동 쪽으로는 기관 수급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 포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년도 연말부터 꾸준하게 또 주도 섹터 중에 하나를 형성하는 것은 의료 미용기기인데요. 사실 이제 과거로 히스토리를 보면은 좀 반도체가 안 될 때 의료 미용기기 섹터에 사실 그 수익이 좋습니다. 그 기관들이 반도체 섹터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을 유지시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용의료 기기 섹터의 수급은 여전히 올해도 좋습니다. 4분기 실적도 사실 이 섹터 자체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그 수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면에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 수출이 이제 어떤 그 섹터의 성장을 주도를 했다면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 회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뭐 수급이 지금 강하게 좀 유입되는 부분은 이로다, 비올, 원텍 이런 정도인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올리지오 브랜드를 가진 에스테틱 업체인 원텍은 지금 올리지오가 2010년 출시 이후에 국내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 10월에 미국 FDA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북미 진출 예상이 되거든요. 국내만으로도 사실은 마진율 40%에 육박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마진율 좋았던 수출 시장에서 성장을 한다면 향후 영업 레버리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럼 결국에는 클래시스나 이런 쪽에서 보여주는 영업 마진인 50%, 60%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관들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현재 수출 비중이 53%인데 국내 에스테틱 수출 업체들 평균이 한 70%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고 또 기관들이 수급을 꾸준하게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뭐 클래시스, 비올, 누트로닉, 이루다, 뭐 원태 이런 쪽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말에 어쨌든 그 매도가 좀 출회됐었는데 그것을 어떤 기관에서 받아주는 쪽이 가오전선이나 아이센스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대주주 회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을 기관들이 좀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미 그 실적 면에서 좀 부진했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 임상 비용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추정치가 70%예요. 이거는 결국엔 국내와 유럽의 연속 혈당 측정기 인허가 뉴스 나올 때 어떤 그 기대감인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상반기 정도에 뭐 발표가 기대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해서 기관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수급적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과 시장에 대한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오후장까지 여러분들 전략 모두 잘 챙겨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